go or stop.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에 대해서 go 또는 stop을 통해 솔루션과 해결책을 드리는 프로그램 고스탁 진행의 박재현입니다. 먼저 저희 고스탁에서는요,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며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과 섹터, 그리고 글로벌 투자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아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현재 고민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팍스 통신망을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를 인식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고스탁이라고 검색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의 족보 종목 명과 또 시장 분석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바로 최병곤 대표님입니다. 우리 대표님은요, 25년 넘게 증권업계의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경력과 노하우를 통해 주식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수익률을 자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와 고스탁 시작할게요. 네, 2부 시작과 함께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또 크리스마스 휴일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차분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시장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요. 또 뭐 좋은 모습뿐만이 좋은 모습뿐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나빴었죠. 우리 증시가 사실 미국 증시나 다른 여타 해외 증시의 선방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93개 증시 중에 꼴찌를 기록하는 그런 진행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맞이했었습니다. 또 지금도 아직까지는 시장이 잘 살아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또 우리 증시의 그 나름의 또 매력이 있습니다. 저평가된 어떤 이런 부분들. 사실 지금 우리 증시를 봤을 때는 PBR이 1이 안 돼요. 1이 안 된다는 것은 각 회사의 어떤 자산을 다 갖다 팔았을 때 그 자산의 가치보다도 지금 주가가 더 낮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심각한 저평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금방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해외 증시에서 어떤 수익이 안 나오고 메리트가 없어질 때 우리 증시로 다시 자금이 유입된다면은 그 하락한 만큼 나중에 상승을 크게 더 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시 격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증시가 살아나기 전에 그 당시의 흐름이 제일 어렵고 힘들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의미는 결국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또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증시 자체에 대한 저평가 부분 이런 것들을 봐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될 때 같고요.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종목이 매수가 좀 빨리 들어오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향후에 매수가 또 더 들어와서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판단을 한다면은 분명히 그런 큰 수익을 올리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 이제 폐장을 며칠 안 앞두고 있지만은 앞으로 그 상황이 며칠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대응을 해 가신다면은 다가오는 2025년 이 장은 상당히 좀 좋은 수익을 올리는, 우리 흔히 말하는 돈벼락을 맞는 그런 장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서 오늘 또 방송을 열심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과 방송 50분 동안 함께하면서 알찬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마감 시황 살펴보면요. 간밤에 미증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 랠리가 지속이 됐습니다.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국내 시장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나 싶었는데 오르라는 지수는 안 오르고 오늘 고환율이 전반적인 지수의 발목을 잡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 1,457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0.06% 떨어진 약보합으로 2,40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13% 소폭 올라주며 두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부터 보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훈풍에 반도체주들은 오늘 흐름이 좋았지만 대장주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68% 오르며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0.64%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2차 전지가 오늘은 낙폭이 깊은 모습입니다. LG엔솔이 2%대 하락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면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은 극과 극을 보여줬습니다. 시총 1위 알테오젠이 6%대 강세 마감을 했고요. 어제 상한가를 갔던 삼천당 제약이 오늘은 좀 조정을 받으면서 8%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 밖에 클래시스와 리노공업도 오늘은 2%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은 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러 나라들의 이런 조기 폐장 때문일까요? 수급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하루였습니다. 앞에서도 좀 다뤄주셨지만 앞으로 남은 올해 지수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거래량 자체가 확 줄어버렸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소강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 주체들의 어떤 적극적인 대응도 안 보이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서 어떤 큰 상승이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은 앞서 제가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증시는 사실 지금 심각한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사실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정치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증시는 다른 어떤 증시보다도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사실은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증시의 상황이 좋아지고 경제 상황이 개선된다면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또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증시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증시라는 것은요, 물론 장기 상승이나 장기 하락의 어떤 추세는 분명히 있지만은 그 흐름 속에서도 분명히 많이 올랐으면은 많이 내리고 또 많이 내렸으면은 많이 오른다든지 이런 그 상대적인 그런 흐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미국 시장이나 또 대만 시장, 또 일본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추가 상승을 계속한다? 이걸 무조건 기대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그런 시기에 우리 증시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증시의 흐름을 항상 봐왔을 때 과거서부터 금리 인하 시기에는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항상 투자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장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을까, 어떤 자산이 지금 현재 싸게 형성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도 상황만 개선된다면은 분명히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돼서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꾸준히 투자를 해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는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을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조만간 그 흐름을 이어나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 추세선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시장도 역시 대장주의 흐름들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향 추세를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은 누구나 다 국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투자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나 비관적인 평가가 팽배해질 때 그때 시장은 항상 바닥을 치고 올라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 외국인들도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일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식을 상당히 많이 샀었죠. 그리고 선호하는 주식이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AI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전력 관련주라든지 전선 관련주 이거는 AI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죠. 그 다음에 조선주라든지 또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뭐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로봇주가 또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매수를 노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지금 연말에 뒤숭숭한 분위기를 가지고 분명히 거래를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향후의 미래를 보시고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될 때고 또 보유를 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국내 증시 저평가 상태지만 지금 현재를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인 지수 대응 전략이나 또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이 방에서 추가적인 지수 대응 전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필요하신 분들 여기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국내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워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는 오늘의 증시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키워드 두 가지를 골라서 투자 전략과 또 광종목까지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오늘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표해서 한 두 가지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 애플이 접히는 휴대폰을 출시를 한다고 밝혔죠. 네, 애플 폴더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폴더블 폰에 이어서 애플이 2026년에 접는 아이폰 출시 예정을 밝혔죠. 애플이 두께를 줄인 초박형 제품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아이폰 판매량이 이제 정체가 되면서 이런 디자인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UTI가 12%나 급등 마감을 했고요. 또 파이낸텍도 8%나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애플 폴더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애플의 폴더블 이슈는 저는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강력한 사용자층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 또 워낙 유명한 업체이다 보니까 뭐 성장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분은 잘 없을 거예요. 다만 이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의 어떤 그 구형의 스마트폰 형태의 그 발전에서는 거의 한계까지 왔다라는 평가가 내부적으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즉 하드웨어 쪽으로는 이제 더 이상 성장하기가 좀 쉽지 않다. 뭔가 혁신이나 변화가 없으면은 성장하기 어렵다.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그 핸드폰보다는 좀 더 발전된 형태, 즉 폴더블 폰을 이미 출시를 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출시가 되고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애플도 이제 이런 변화에 맞춰서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다만 이제 접는 어떤 그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술적 한계 이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갖고 충분히 준비를 해서 아주 슬림하고 그다음에 신뢰도가 높은 기기를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애플의 폴더블 폰 얘기는 올 5월에도 이미 나왔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주가가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를 못하고 잠깐 올랐다가 또 시장의 하락에 맞춰서 다시 내려가 버리는 그런 형태의 진행이 나왔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보다도 그 관련주들의 하락이 더 많이 나와서 가격적으로 더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애플 폴더블 폰뿐만이 아니라 가격적으로도 주가 자체를 봤을 때도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을 봤을 때 지금 애플 폴더블 폰하고 수혜가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한 시기, 즉 고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애플 폴더블 폰 고라고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고라고 네. 의견 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좀 내일 공략 가능한 광종목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애플 폴더블 폰은 이제 향후에 아직 출시 계획이 구체적으로 막 잡혀서 당장 몇 달 뒤에 출시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바로 막 수혜주가 꼭 나온다 이렇게 꼽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애플에 대해서 그 부품을 공급하고 관련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우선 그 후보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는 이제 뭐 덕산 네오룩스 같은 종목도 있고요. 또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LG 노텍 같은 종목도 있는데 그중에 덕산 네오룩스를 가장 우선순위로 좀 보고 싶어요. 이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그 5월 달에 애플 폴더블 폰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왔었다 그랬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주가가 한번 강하게 움직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아쉽게도 그때도 시장 하락과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고 많이 내려와 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4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더 올라가지 못하고 거의 뭐 21,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거의 반토막 이상 하락을 한 셈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이 당장 애플 폴더블 폰의 출시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심리적인 요소가 가미되면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다시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매수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상태에서 주가가 과거 고점을 찍었던 45,000원 대비해서는 거의 반 가격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체가 애초에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종목은 매수가 몰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세도 전환이 되는 상태로 볼 수 있으니까 뭐 관련주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는 덕산 네오룩스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며칠 한 1, 2주간의 흐름을 보시면은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띌 때는 보통 추가 돌파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기대하고 투자를 한번 노려보시는 거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애플 폴더블 고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에 따른 광종목은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덕산 네오룩스라고 광종목 주셨습니다. 이 덕산 네오룩스 매수 매도 타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필요하신 분들 여기 하단에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골라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오늘 조선주들 연초부터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또 이어서 호재가 나왔습니다. 조선업 로봇 도입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조선주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호재가 나왔죠. 조선소 협동 로봇 물량을 놓고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HD 현대사모, HD 현대중공업 등 이 현대 계열사들이 지금 이 협동 로봇을 가져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뭐 뉴로메카 16%나 급등 마감을 했고요. 또 클로봇도 21%나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조선업 로봇 도입 어떻게 보세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조선업에 대한 로봇 도입에 대한 계획은 저는 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조선주가 최근에 흐름이 좋은 거는 뭐 다들 아실 테고요. 조선주는 이제 차기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의 차기 행정부가 들었을 때도 가장 혜택을 크게 볼 수 있는 종목군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업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 대표적으로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또 뭐 거기에 따르는 부품 관련해서 한화 엔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도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조선업종들도 첨단화, 그다음에 또 친환경화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
친환경이라고 하면은 역시 그 오염 물질을 덜 배출하는 그런 그 LNG 선박, 그다음에 또 메탄올 엔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선박 이런 것까지도 지금 개발을 하면서 진출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쟁국들과의 차별화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단은 조선 업종에서는 가장 선두권에 서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선도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내년에도 성장이 계속 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업에서 위험한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을 도입한다. 이것도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산업 전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로봇 관련주는 사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금리 인하 시기를 맞이했을 때 적극적인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미래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런 로봇 산업에 조선업이 끼어든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호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 쪽에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선주도 괜찮지만은 로봇주도 지금은 투자를 노려볼 만하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고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조선업 로봇 도입 고라고 의견 주셨고요. 트럼프 2기의 대표적인 또 수혜주의자 미래지향,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로봇과 조선 함께 좋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고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 또 똑같이 광종목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로봇, 지금 오늘 말씀드린 주제에 대해서 이제 로봇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제일 주요한 종목은 이제 그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회사들이 가장 수혜가 돼야 되는데, 실제 주가는 그게 아니고 수급이 좋은 쪽으로 좀 매수가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로봇주가 지금 원래 같으면 이제 산업 구조를 생각하면은 올라야 될 종목이 따로 있는데, 그것보다는 수급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대형주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상승이 강했고, 뭐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가서 투자를 해야지만이 수익이 쉽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로는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에서 투자를 하는 기업이고요. 예전에 이제 이족 보행 로봇인 휴거를 처음 개발했던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족 보행에 대한 기술을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고, 그동안은 한 6개월 이상 장기 하락을 하면서 주가 흐름이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최근 들어서 또 바닥을 좀 다지기 시작했고, 뭐 앞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로봇 쪽 계속 매수가 들어오니까 꾸준히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상황도 최근에 11월 달에 매수 들어온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흐름이 좀 상당히 강했는데 이것도 역시 기대감에 의한 반영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평선들이 지금 다 밀집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면은 돌파 흐름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장 우선 탑픽 종목으로 꼽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종목이 오늘 상승이 상당히 강했던 클로봇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주가가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거래량이 좀 과도한 면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거의 매수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좀 강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단발성으로 매수 자체가 강하게 좀 몰릴 수 있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단기적인 수익을 노린다고 봤을 때는 클로봇이라는 이런 종목도 눌림 몫이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좀 가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로봇주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저는 로봇주에 대해서는 어느 종목이든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클로봇을 우선순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업 로봇 도입 고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에 따른 광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또 클로봇 두 종목이나 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 매수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 키워드 애플 폴더블과 또 조선업 로봇 도입 두 가지 뽑아서 투자 전략과 광 종목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의 광 종목 매수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3부 종목 상담과 또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3부는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아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또 바로 이어서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명은 KCC고요. 매수가는 22만 8,5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이 종목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전문가님, 네, 상담 부탁드려요. 네, KCC 같은 경우는 뭐 대형 우량주인데요. 대략적인 실적 상황을 보셔도 작년보다는 올 한 해의 실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지금의 주가 하락보다는 훨씬 더 좋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를 타고 별로 큰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증시가 대체적으로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요 종목도 지금의 하락 정도면은 충분히 바닥을 잡고 이제 추세 전환을 좀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CC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작년 한 해 주가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편이었고 그리고 올 초도 대체적으로 좀 오름세를 탔습니다만은 하반기 들어서 힘이 좀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4분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주가가 좀 내려왔다라고 보는데 향후의 상황은 좀 더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충분히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매수를 하신 거는 가격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 상태에서는 뭐 크게 추가 하락 없이 추세 전환을 이룰 수도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결국 변수는 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그다음에 이런 메이저급 투자자들의 수급 상황 변화인데요. 아직은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뭔가 좀 공격적인 대응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보니까 우선은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C 홀딩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인 종목 상담 필요하시다면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명은 선익시스템이고요. 매수가는 45,100원에 비중은 12%라고 합니다. 이 종목 현재 좀 주춤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다시 살짝 올랐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이 종목 OLED 제조업체죠. 전문가님, 네, 상담 부탁드려요. 예, 사실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8.5세대의 OLED 증착 장비를 주로 생산을 하다가 최근에 그 올 초에 주가가 갑자기 급등한 이유가 8.6세대 얘기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또 경쟁 업체인 중국 업체들 쪽을 따돌리고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상당히 좀, 그, 성장이나 아니면은 또 기술의 신뢰도 이런 거에서 점수를 높게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 호재 이후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중기적인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4만 원 아래를 잘 안 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LG를 통해서 납품하고 있는 이 증착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심이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상황이 좀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계속 좀 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회사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올 초에 이 주가가 크게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도 더 상승세를 탄다든지 이런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제가 이제 거래를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평소에 거래량이 좀 적은 단점이 있어요. 물론 뭐 주가가 막 급등을 하고 상황이 좋아질 때는 거래량이 빵빵 터지기 때문에 거래하기가 수월한데 평소에는 좀 답답한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 되긴 하지만은 기업 자체는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적다고 해서 아예 거래가 불가능할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양호하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큰 움직임이 없더라도 차분히 좀 더 보유를 하시고 추가 상승을 기다려보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선익시스템 고라고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 더 추가 상승 여력 있는 종목이라서 조금 더 보유하자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 들어왔습니다. 종목명은요, 로보티즈고요. 매수가는 19,350원에 비중은 9%라고 합니다. 비중은 5%라고 합니다. 이 종목 지금 현재 내려와 있다가 조금 올라온 상태인데 앞으로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이 있다고 하시네요. 이 종목 로봇 전문 업체로 그래도 오늘도 한 3%가량 올라줬습니다. 전문가님, 네, 상담 부탁드려요. 네. 오늘 뭐 로봇 관련주가 좀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상승세를 탔는데요.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고민을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이거 좀 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주가가 무슨 호재가 있으면은 연속 급등을 해서 뭐 장기 하락 이후에 바로 급등해 버리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다라면은요. 보통은 바닥을 잡을 때 한번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고 또 재상승을 하는 이런 형태의 진행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인 그러한 흐름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초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계속 내리막을 탔죠. 우리 증시가 사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락이 새로운 매수세를 불러일으키기 좋은 또 메리트가 되기도 해요. 장기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또 저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매수가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판단은 이 로봇 관련주는 이미 11월 달에 바닥을 치고 한번 돌아섰다라고 봐요. 앞서 뭐 제가 그 탑픽 종목 말씀드릴 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런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가지 못해서 그것이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추세를 전환시키는 형태의 이중 바닥을 띠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은 점차적으로 더 강세를 보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굳이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끌고 가셔서 추가 상승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앞에 고점 22,000원대 중반을 넘기게 되면은 거기서는 뭐 한번 추가 투자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홀딩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어서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인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명은 한선 엔지니어링이고요. 매수가는 6,580원에 비중은 3%라고 합니다. 이 종목 지금 지인이 추천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흐름이 그냥 일정하게만 흘러가서 답답하다고 하시네요.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전문가님, 네, 상담 부탁드려요. 네. 이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올 봄과 여름을 통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 내리다가 갑자기 상승세를 좀 탔던 이유가 그때 이제 대왕구례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대왕구례 프로젝트에 엑슨모빌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엑슨모빌의 벤더 회사인 한선 엔지니어링이 관련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탔는데, 그것이 사실은 실질적인 어떤 실적 성장이나 아니면은 실질적인 수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좀 테마성으로 주가가 오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단타성 대응이 많이 몰렸고요. 그 단타성 대응에 수익을 받든 손해를 받든 갖고 있는 분들의 매수 평균가가 10,000원에서 14,000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매물대가 그쪽 가격대에서 많이 존재를 하는 상태고, 그 이후에 이제 힘이 빠지면서 주가가 내리막을 탔는데, 이때 이제 주가가 다시 원래 오르기 전 수준까지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가격은 여기서 더 내려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오름세를 타거나 또 새로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이슈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은 대왕고래 관련 종목들이나 아니면 가스전 관련해서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에 뭔가 이슈가 새롭게 생기지 않는다면은 바로바로 매수가 확확 들어오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잠시적으로 뭐 상승이 강하게 한번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00원대 이상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크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돌파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는 여전히 하셔도 괜찮다라고 보는데, 상승이 나오면은 상승 시의 강도를 봐서 강도가 세지 않으면은 단기 수익 실현을 노리는 형태로 단기 대응을 주문드리고 싶어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과거에 했었기 때문에 그런 단기 이슈에 의한 급등 흐름이 전부 매물화가 돼 있어서 돌파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제대로 오르려면은 뭔가 새로운 예를 들어서 대왕구례 프로젝트가 완전히 성공을 했다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이 떠야 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드리되 단기 관점으로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한선 엔지니어링 홀딩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조금 단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상담도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명은 AB온이고요. 매수가는 7,7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이 종목 바이오 관련주로 12월 13일 날 급등을 했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계속 받고 있네요. 전문가님, 전망 부탁드려요. 자, AB온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단기 이슈가 있어서 한번 급등을 했다가 그 상승이 유지가 안 되고 그대로 밀려버린 케이스죠. 그리고 아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던 이 가격대나 아니면 중간에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의 매수 형태는 사실은 반전을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지만은 이 앞쪽에 상승 시에 거래량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그렇게 강한 흐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져버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거래량이 확 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관심을 좀 받았다가 지금은 그 관심마저 없어져 버려서 소외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무슨 시장이 나쁘다든가 아니면 이 종목 자체에 어떤 약간의 악재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점 이탈을 해버리기가 쉬운 관계로 이 상태에서의 종목은 우선은 보유는 하실 수 있습니다만 반전 시 매도 대응을 하시거나 반전을 이용한 매도 이후에 매수가 좀 더 강하게 몰릴 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앞쪽에서도 보시면은 주가가 한 번씩 상승을 뭔가 이슈에 의해서 강하게 한 번씩 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를 때마다 상승이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단기 상승이 나오면은 그 이후에 매물이 더 강하게 나오면서 쭉쭉 밀려버리는 상황이 쉽게 나오고 있어요. 이 앞쪽에도 역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장기 상승하려면은 본래 목적에 맞게 뭔가 바이오에 관련된 이슈를 크게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역으로 이용하시면은 저점에서 매수해서 반등 시 매도하는 형태로 가시면은 좋은 형태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반전을 기다리셔서 반등 나오면은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 가시는 게 좋을 만한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B온 홀딩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반등이 나올 시에 전량 정리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종목 상담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족보 종목 히든카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직접 엄선한 오늘의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 수익률 보니까 피롭틱스 거의 이 길로 지금 11%나 상승률 보여주셨는데 리뷰 좀 부탁드려요. 네,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이제 이슈를 말씀드릴 때 탑픽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하고 관련된 주식이죠. 그런데 이 유리기판 관련주도 올 초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 이후에는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가격대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도 또 부각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이 AI하고 관련된 성장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서 아직 상용화가 덜 된 유리기판의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력 소비 효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신뢰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유리기판의 상용화가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도 재상승세를 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 수익은 올렸지만은 역시 중장기 상승하기 위해서는 앞에 걸려있는 저항 라인을 빨리 뚫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 관련주로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되 우선은 상승 시에는 매도 실현, 그 다음에 저점으로 다시 내려오면은 그때 저점 재매수,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끌고 가시는 형태의 대응이 좋을 것 같고요. 이 필옵틱스 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때, 제주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도 추천을 드렸어요. 이 종목들도 지금 흐름이 계속 좀 좋은데, 단지 이제 연말 시즌하고 겹쳐져서 완전한 돌파가 잘 안 나옵니다. 제주 반도체도 전일 주가가 1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그 상승을 유지를 못하고 밀려나는 모습이었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이 상당히 강했어요.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강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또 저항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 시도를 하시는 게 좋은데 단기적으로 저항이 많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팔았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사고 이런 식의 사고 팔고 전략을 쓰시면서 가시는 대응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유리 기판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정말 다양한 섹터에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족보 종목도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족보 종목 주세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전력 관련주인데요. 이 전력 관련주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력 관련주는 내년에 AI 반도체가 또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에 따라서 전력 소모량이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전력망 확충, 그다음에 전력망 증설, 이거에 대해서 아예 표면적으로 확충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전력 관련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계속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초고압 변압기 이런 것들은 독일하고 우리나라밖에 생산을 못해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납기가 항상 문제입니다. 지금 주문을 해도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는 거죠. 대신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빠른 납기,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많이 수혜를 받고 있고, 또 실제로 작업장을 가보거나 아니면은 또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고, 굉장히 좀 많은 일거리를 잡고 지금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설비를 증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 산일전기도 추천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던 LS 일렉트릭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그러니까 작년 아니고 올 한 해도 재룡전기라든지 또 대원전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올 초에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전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새롭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해저 전력망 케이블입니다. 이 해저 전력망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 많이 수요가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중동하고 거리가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 필요한 전력을 자국 내에서 직접 다 생산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공급을 받게 되는데, 이 공급을 받으려면 어쨌든 전력망을 깔아야 되는데 해상에서는 뭔가 철탑을 세운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해저로 전력망 케이블을 깔게 되는데요. 그러한 케이블도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전선 업체들이 주가 상승이 계속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그러한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고, 전선 관련주, 전력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하고 미국 시장 내에서의 전력망 확충도 기대감이 크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주가가 중기 조정 이후에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력 관련주나 전선 관련주에 대해서 앞으로도 새로운 종목을 계속 발굴해서 추천을 드릴 거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상당히 우량하면서도 안정된 종목이고, 전력보다는 전선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름이나 그다음에 좀 매매 포인트는 제 공부방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종목 오늘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족보 종목은요, 전선 관련주라고 합니다. 이 종목으로 보면요, 미국 시장 진출 확대로 인한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또 이어서 태양광 발전 확대로 인한 해상 케이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차트로 봐도 정배열 추세 전환 중이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충분히 상승률 얻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정확한 종목명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면 정확한 종목명과 또 매도 타점까지 우리 대표님이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우리 필요하신 분들 여기 하단에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대표님 수익률 한번 보면요. 필옵틱스, 유리기판 관련주, 그리고 또 전력 관련주, 산일전기, 제주반도체, 반도체 관련주들 이렇게 이 길로 해서 많은 상승률 얻어주시고 계시니까요. 이런 상승률 나도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저희 여기 하단에 있는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면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이 방에서 오늘의 족보 종목명, 매도 타점, 그리고 광종목명과 매도 타점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필요하신 분들 여기 하단에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